있고요. 네, 박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일단 문제에 앞서서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검찰분들이 상당히 좀 잘하고 계신다. 살아있는 정권에 저렇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사법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인 가정이나 좀 잘 챙겨라, 조국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분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 자국체,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본쳐나가고 있고요. 예, 박사님 바쁘신데요. 뭐 박사님도 엄청 바쁘시고 힘드신데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임종석이 사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이렇게 사주 명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번 일단 조금 유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주 감정을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살아온 대운도 좀 약간 근사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주 기운으로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사주 감정 후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미나게 시청해 주십시오. 네, 다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우선 임종석이고요. 현재 54세입니다. 병원년, 갑월, 이민 1에 태어났고요. 현재 대운수는 기해대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사주 명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은 급해서 일단은 이 사주 명식으로 한번 감정을 해보고요. 한 두 가지인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차차 한번 제가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내년 운기가 좀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좀 흉하게 흘러가고요. 예, 내년에는 이게 뭐 경자년이잖아요. 이게 좌우충을 때리면서 들어옵니다. 예, 갑경충, 좌우충 때리면서 본인한테는 편인의 기운인데요. 편인성이 발동하면 예,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경자년, 올해 기해년 같은 경우도요. 이게 다 오해 암합입니다. 몰래 한 일들, 그리고 인해 파살 들어오고요. 몰래 한 일들로 인해서 좀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사주상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예, 조국이는 뭐 일단은 좀 올해, 예, 말서부터 상당히 지금 운기가 상당히 흉하게 안 좋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예,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사주감정이고요. 일단은 임종석 사주감정이니까 임종석 사주감정을 하고요. 일단은 뭐 자신이 상당히 좀 몰래 하거나 암합적인 일로 인해서 내년에 상당히 좀 곤란하고 힘든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 내년의 기운이 좀 상당히 흉하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또 자리 변동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리 변동도 있고요. 또 뭐 내년에 예, 운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뭐 본인의 건강, 여자 문제, 그리고 몰래 했던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고달픔과 힘듦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고요. 뭐 격은 편제격입니다. 예, 사주의 격은 편제격인데요. 뭐 편제격은 뭐 말 그대로 좀 여자라든지 예,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상당히 조심해 줘야 되고요. 정말 이 편제격의 특징은 좀 병굴스럽습니다. 예. 하지만 좀 자성이 담백한 면도 있고요. 식신이 기운에 이 제격은 식신이 있으면 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좀 금전에 좀 출입이 좀 빈번할 수는 있고요. 하지만 밑에 오오 이렇게 자영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뭐 어떤 법조인 분들이나 경찰, 군인 이런 좀 강한 직종에 가 계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이 천간에만 재의 기운이 있으면 예, 돈을 좀 의로운 일에는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천간에만 재가 있으면 좀 주색을 많이 밝힌다. 여자를 많이 밝힌다.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자 문제로 인해서. 예, 그리고 편제가 많으면 이 안에도 이 지장간 안에도 편제의 기운들이 많은데요. 이런 편제 기운이 많으면 사람이 좀 다욕다정하고 주색을 좋아하며 처보다 첩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도 항상 예, 항상 여자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로 인해서 정말 예, 뭐 곤란한가 힘들어 뭐 교도소까지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기운까지 있습니다. 이게 내년 같은 경우는 여자 기운이 이렇게 때리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이분은요, 다른 그런 사주 명식을 보면, 이게 백호, 혈광지살, 백호대살, 그리고 괴강, 북두칠상 암 4자리, 또 백호, 혈광지살, 백호대살, 그 기운 역시도 맞습니다. 근데 이 기운 역시도, 뭐, 남하고 경쟁하고 승부해서 이겨야 되고, 남을 꺾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강한 기운들을 좀 봤잖아요. 예, 이 기운 역시도 이게 상당히, 예, 돈을 탐하면 상당히 큰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네, 상당히 뭐, 운기가 그렇게 내년에 썩 좋게 올라가지 않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들.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임종석 뭐 비서실장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어서 네, 그래도 요 정도짜리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뭐 저는 지금 병원시로도 보는데 한 요 정도 기운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뭐 말 그대로 본인이 그냥 뭐 주사파가 됐던 뭐 어떤 기운이 됐던 간에 그래도 의사 됐건 간에 지금 뭐 비서실장이 됐던 다른 뭐 어떤 자리에 갔던 이 정도 기운은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운기 자체는 내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국과 비롯해서요. 상당히 운기가 안 좋으니까 뭐 제 방송을 보면 본인이 좀 납작 엎드려서 납작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예,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재의 기운이 좌우충 때리고 들어올 때 여자, 돈 문제 그리고 어떤 자신이 좀 승부를 보려고 했던 문제에 있어서 다 탈이 돼서 올라오니까 튀어 올라오니까요. 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조국도 안 좋고 조국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뭐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종합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63년생, 65년생. 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작년 12월 11일 날 사주감정을 처음 해놨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을 무진장 남겼습니다. 그쪽에 민주당 쪽인지 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민정수석하고 잘 나가고 있고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가족들하고 본인이 피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검찰한테 전화를 하고 이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 사람 자체가 상당히 좀 반칙을 좀 많이, 반칙과 무슨 어떤 이런 많은 이런 의혹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사주감정할 때 그랬습니다. 조용하게 살아라. 본인의 밥그릇에 분에 넘치는 데 가서 살면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면 안 좋으니 낙향을 하든지 학교로 돌아가라 최악.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임종석이 역시도 사주 기운이 상당히 안 좋고 흉하다는 거. 그리고 조국 역시도요. 일단은요, 이번 달도 상당히 뭐 안 좋습니다. 9월, 10월 달도요. 이게 지금 뭐에 우리가 홀려있는 듯하게 저 사람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저러고 있잖아요. 이게 인유, 원진, 귀문살이라고 해서요. 이런 살이 들어오면 사람이 올바른 살이 판단을 못합니다. 사람이 미쳐서 좀 뭔가 얼이 빠져있는 듯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야, 정말 지금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도 본인은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이낙연 총리 역시도요. 그 사람을 추천을 한 그런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증을 통하고 뭐 복수라든지 뭐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을 놓고 진짜 저는요 이낙연이도 상당히 무한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본인도 책임을 지고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 하지만 뭐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사주상의 기운으로는 상당히 흉하고 안 좋으니 일단은 안 좋게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지금 한 8개월, 7개월 만에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제 얘기대로, 감정법대로, 제 추론대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또 몇 개월의 시간이 좀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좀 많은 스트레스와 좀 많은 짜증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피로감을 떠나서요. 이제는 얼굴 비춰지는 모습만 봐도, 누가 치시는 붙여주라고 하니까 조국 씨가요. 어떤 뭐 무슨 뉴스에서 나와서 어떤 패널분께서도 전 국회의원이셨다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답니다. 그분도.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뭐 김 모시기 하는 분은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합리화를 그렇게 잘 시킬 수가 있는지 보는 내내 짜증스럽지만, 다른 어떤 이런 패널분들이나 이런 사회자분들을 보고 방송을 보고 있지만 상당히 좀 화가 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감성팔이 한다,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있는 정권에도 저렇게 수사를 하실 수 있는 저런 검찰이 무슨 개혁을 해야 되고 뭘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지나가는 모두 웃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두 자승자박입니다.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칼 같은 줏대를 갖다 대고 내로남불입니다. 정말 이건 뭐 레임덕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요 좀 많이 바빴습니다. 정말 어제도 부적 때문에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어제 다 써서 보내드리고, 또 빌어드릴 분 있어서 빌어드렸고, 촉 켜드릴 분 촉 켜드리고, 또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공부도 하고 사주감정도 하고 이러느냐고 바빠서 영상을 며칠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오늘 제가 두 편을 찍는 거니까 좀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고 사랑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뭐 임종석이도 그렇고 문재인이도 그렇고 조국이도 그렇고 사주상의 기운이 상당히 흉하게 안 좋게 올라간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이낙연 총리의 사주를 또 한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네 편 내 편 아무리 따진다고 해도요. 본인이 좀 결단을 해서 대통령께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좀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라도 어떻게 좀 빠른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가짜 뉴스다, 가짜 뭐 무슨 이런 언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민심을 역행해서 잘 되는 대통령과 그 정부는 못 봤고요. 그런 당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언론이나 매스컴하고 이런 어떤 충돌이라든지 싸움을 해서요, 잘 되는 인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그분들은 뭐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그분들이 할인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사람을 살리고, 예,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알리고. 저는 그래서요, 이런 언론에 계시는 분들을 건드려서 잘된 케이스를 못 봤다. 예,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요,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말이라는 건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이낙연이서부터 문재인이서부터 지금 이 언론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고요. 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개인이 뭐 누가 뭐 소송을 뭐 몇천억 개 소송을 걸었다는 등 어쨌다는 등,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 됐고요. 네, 본인의 어떤 결백이나 본인의 잘못된 거를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지 왜 가짜 뉴스 탓을 하고 있고, 자기네 얘기하면 좋은 뉴스라 그러고 나쁜 얘기하면 가짜 뉴스라고.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일단은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벌써 15분이니까 일단은 운기 자체들이 다 흉하게 올라가고, 임종석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국이 같은 경우도 역시 한 몇 개월 정도의 좀 피로감은 있겠지만, 예, 좀 지켜봐 주십시오. 결국은 일단은 올해 운기, 예, 뭐 본인이 잠시 잠깐의 행제소로 인해서 갔지만, 오늘 변호사님들 시국 선언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제가 뭐 교수님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지식층이라든지 선비 같으신 어떤 변호사님들, 네, 이런 선비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 지식인 분들은, 예, 정말 이런 송곳 같은 질책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예, 항거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하실 수 있는, 예, 참 바람직한 오늘 방송을 많이 봤다,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법조인 분들이라든지 지식인 분들 희망이 아직까지 엄청 많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오죽하면 변호사님들 뭐 2만 명 중에 몇백 명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예, 단 뭐 정말 뭐 1%, 10% 이런 분들이, 예, 절반 이상으로도 금방 갑니다. 예,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참석, 동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뿌듯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지식인 분들이라든지 어떤 뭐 법조인 분들. 예, 아직까지 그래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구나. 정말 정당함에 대해서 소리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구나. 예, 상당히 좋았고요. 예, 이게 뭐 자꾸 뭐 피해자 감성팔이, 피해자 코스프레, 예, 상당히 좀 어이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감정을 마치고요. 앞으로 향후 좀 몇 개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당장 자기는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어느 순간 되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시기를 한번 찝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국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계속 조국 방송만 해가지고 방송들 시청해 주시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자꾸 조국만 자꾸 방송하는 것 같아서, 다른 주제로도 제가 오늘 방송을 해봤으니까요. 예, 좀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 나라가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완전히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타이타닉 호처럼 완전히 붕괴되어 전 세계의 우량하에서 전응한 지진하로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의 잘못을 빌어야 한다라고 버럭 이용도 TV에서 출연을 요청하였으나,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서울대, 고려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산대학교 학생들까지 촛불 시위를 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에 충격을 받고 현재 행방이 모연하고 어디에서 숨어있지 않을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러한 헛소리로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간 조국을 대신하여 이용도 TV에서 일단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카TV 기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뭔가 조국에게 약점을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 국민의 60% 이상이 조국의 임명을 반대하고, 심지어 문 대통령 지지 세력 좌빨들도 이건 아니다 라고 강력히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것에는 숨겨진 비리를 알고 있는 조국을 문 대통령이 겁을 내서 따르지 못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의 의혹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몇 달 전에 9월 1일부터 6일까지 태국, 미얀마, 라오스로 순방 계획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국이면 혹시 문다혜를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얼토당토한 소문도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순수하게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국빈 방문인 것입니다. 국자는 이 조국이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의
작년과 올해에 걸친 초등학교 코딩 시스템 납품 의혹, 문재인의 딸 문다혜, 그리고 사위 구기동집 양도세 탈루 비리, 그리고 문 대통령의 부친 일제 치하의 공무원 행각, 그 다음에 15년 전 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전후로 해서 북한을 방문했고, 작년에 남북 회담에 따른 김정은과의 평양 연설, 도모다리 비밀회담 등에 대한 많은 정보 비리를 조국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입막음하려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자르지 못한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 조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도 나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각종 언론에서, 특히 조카TV에서 제시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한간의 시중에서 떨고 있는 문 대통령과 나 조국의 관계, 비리 폭로 여부 등에서는 끝까지 무덤에서까지 나는 갖고 갈 것이다. 절대로 내 입에서 어떠한 얘기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단 만약 나 조국과 부인,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 그리고 동생 권희, 전 재수씨, 그 다음에 이사장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욕과 린치를 가하게 된다면 나 조국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과 현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자, 춘향이 방송의 어우동 기자의 질문입니다. 저는 민정수석 재직 시에 미성년자와 합의 시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단순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로 남게 하는 것은 가혹한 법집행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향이 방송에서는 마치 나 조국이 미성년자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다라는 완전 가짜 뉴스로 신성한 구름 위의 신선처럼 깨끗한 길만 걸어온 나 조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산 지역에 있는 모 여배우와 내 동생 조군이 마치 관련이 되어서 그 여배우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심지어 나 조국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고 여배우의 실명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작은 의혹이라도 추잡한 루머에 관련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여기서 미리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 조국이 누굽니까? 만 6살에 남들보다 2살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최연소 서울대 법대에 당당히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 27세, 남들은 대학도 졸업하지 못할 나이에 울산대 교수, 서울대 교수로 임명하였고, 젊을 때 피 끓는 조국을 위하여 사노맹이라는 이적단체,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실험도 한 사람입니다. 나 조국은 많은 논문과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으면서 정당한 나의 논문이 표절이다, 이러한 의혹을 받고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돌아다니는 나 조국에 대한 음해는 완전 가짜 뉴스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걸레 신문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봉지영 작가와 손혜원이 나 조국에 대한 응원의 글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봉지영 작가는 제가 일면식도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한국 최고의 베스트 작가, 스터디셀러,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도가니 등 많은 훌륭한 소설을 쓴 분이고 무려 결혼을 3번, 각각 남편들에게 아이가 2남 1녀, 아주 훌륭한 여류 작가가 문 대통령과 나 조국을 응원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그리고 영부인의 승명학원 30년 베스트 프렌드 손혜원 의원이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 이것만 봐도 나의 무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나쁜 친구들,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MBC, KBS, CBS 교통방송 등에 팍팍 꽂아주면서 물심양면 아낌없는 뒷바라지를 해준 친구들, 아직도 한마디도 나에게 응원을 하지 않는 자들, 그 친구들은 하루속히 공개적으로 이 조국의 위대함과 무죄와 그동안에 당신들이 보았던 깨끗한 이미지에 대한 칭송을 해주기 바란다.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까불까불 까불이 한 번 강연료 1,700만원, 내 월급 850만원보다 더 많은 일주일에 1회 출연료 1년에 7억 그렇게 밀어준 김계동이는 왜 한마디도 없는가? 앞으로 청문회 전까지 공개적으로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강연료 팍 깎아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던 과거 시절로 돌려보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 조국에 대한 많은